그래서 대부분의 그러한 우리가 정근대적인 그러한 사회나 전통적인 사회나 지금 현재 근대 사회를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사회를 흘러 넘어오면서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 먹는 문제는 우리는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도 상대 빈곤이냐 절대 빈곤이냐 할 때 절대 빈곤은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통사회에서는 3, 4월 춘공기에서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산에 가서 풀뿌리를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나뭇잎을 이렇게 잘라서 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얇은 흙을 먹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인 것이죠. 먹는 문제를 놓고서 계속적으로 사람은 다퉜다고 이제 보는 건 특히 이제 칼 막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치경제학을 이야기하는 칼 막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문제다는 이야기죠. 인류 역사 자체는 뭐냐? 끊임없이 먹고 살기 위한 삶의 투쟁의 역사다 해보는 거죠. 따라서 경제학 문제가 복지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문제에 인접한 그러한 내용 중에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회적 불평등 내지는 경제적 불평등인 것이죠. 사회적 불평등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갖지 못하느냐.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막스 계통에 있어서는. 물론 역사를 그렇게 보지 않는 토인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챌린지다. 리스판스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죠. 복지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류는 끊임없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성욕을 추구하려는 그런 역사다. 또 혹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인류 역사는 전체된 개체 투쟁이다. 종교적 입장에 있어서 끊임없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이 역사가 바로 잘못됐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심리학. 인간의 인문학 중에서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도양에서 인간의 마인드를 연구하는 것은 사실은 불교나 유교 굉장히 깊습니다. 불교, 유교, 도교가 서구보다는 훨씬 더 깊다는 이야기죠. 심리는 뭐 사이칼로지라는 자체가 뭡니까? 사이칼로지의 가장 핵심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겁니다. 인간의 마인드를 다룬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인드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태계 이항이 외국에 쓰는 많은 사람이 공부를 할 들어옵니다. 태계 이항을 왜 공부하나요? 성학십도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우주에서의 마인드의 10가지를 만들게 되게 되면은 완전히 성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성품을 받게 준다는 이야기죠. 심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인드 자체는 뭡니까? 인간의 독특한 요소들인데 그것이 과학의 속성인 심리학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 자체는 인간의 심리가 과학이냐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역사에 있는 사회과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과학, 사회학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치나 뭐 다양한 인접 학문들, 역사학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서구의 전통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서구가 아닌 미국의 전통에 있는 학문이 뭐냐면 그게 심리학인 거예요. 심리학은 끊임없이 인간 심리 자체를 뭘 하느냐?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해부해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지 실천을 하게 됐을 때에 그 실천에 있는 심리적인 차원에 있는 것은 과학적인 틀 속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가면서 공부를 또 하도록 하죠. 따라서 인간 행동이라는 거, 개인 행동, 생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치학이라는 것은 자원의 배분에 관련된 또 권리의 배분, 의무에 대한 배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대표자나 공공서비스나 인사 행정 관련되어 있는 것, 관리 행정, 이런 영역들이 이제 사실은 관련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영역 속으로 들어오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산과 그다음 회계, 정책 결정 과정, 사설 조직과의 관계, 그다음에 법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지 수급권과 생존권에 관한 거, 생존권 바이마르 헌법에 이제 인간의 기본 생존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애드보커시, 옹호 관련된 거죠. 활동을 위한 그런 다양한 지식들이 있다. 이런 거죠. 따라서 정책, 행정, 그 다음에 실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는 실천론, 그 다음에 정책론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직접 서비스, 간접 서비스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유럽의 사회행정이나 사회정책의 전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정책론. 미국적인 것과 서구와 약간 좀 다른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내주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실천론 같은 것은 심리학 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쪽에 따라가는 것이죠. 개인의 욕구와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론은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구조에 관련된 거, 법제도에 관련된 거, 복지 서비스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정책론과 상호 협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러시라고 하는 것과 서비스, 그 다음에 니드가 있는데, 행정론과 그 다음에 I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론, 정책론이 있고, 그 다음에 임상실천론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체가 이렇게 아우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규범적이고 설명적인 그러한 외적인 환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발달 이론적인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서는 이제 사회복지정책의 원칙과 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미식인 내용, 설명적이게 봤을 때는 정책의 어떤 발달사, 그 다음에 복지정책 제도, 이런 데 전체적인 복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책환경 연구 이론 중에서 인구 사회경제적 환경결정론에 있어서는 인구와 GNP와 복지 지출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 다음에 정치경제 환경결정론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정치행정 환경결정론에 있어서는 정치 변수와 관련된 변수가 정치 이념이라 대통령의 정치 이념, 유형, 그 다음에 여당 유형, 자유냐 보수냐, 공화냐 민주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정책 발달, 정책 산출에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